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트프라임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지만 제가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그 다음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체면 차리면서 살살 말씀드렸던 내용 등을 유튜브답게 신랄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에서 출연했던 시장 시그널 코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워낙 어떤 한국증권 TV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녹화 전날에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들여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녹화를 진행을 하는데, 요 매일증권 시그널 같은 경우는 방송국 도착 30분 전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30분 정도 짧게 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그 수급상에 따른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가장 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요 코너 때문에 이 녹화를 해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국주거 TV 녹화분을 좀 이게 재해석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이 내용도 어차피 반도체 관련 이야기라든가 워낙 시장이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시장 시그널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시간이 며칠 정도 지난 상황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 해가지고 뭐 투자를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를 하고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 3가지 키워드를 다루거든요. 총 3가지 키워드를 다루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SK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굵은 질문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에 뭘 살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방송 화면을 보시면 되시고, 저 역시도 오늘도 짤막하게 결론을 내드릴 겁니다. 일단 그때는 반도체에 대한 D램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2025년 반도체 수출 판매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5에서 20%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업데이트된 뉴스인데, 요거는 좀 한정적인 뉴스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약 1년치간의 데이터였지만, 이거는 올해 1월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약 1주 반 정도의 데이터인데, 수출 데이터가 2.3% 감소했고 대미 부분의 수출이 14.7%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뷰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 반도체에 대한 뷰는 꺾이지 않았다, 그 점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가 꺾이려면은 반도체 수출량이 한 3개월 1개분기 정도는 조금 주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존이나 MS나 오픈 AI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AI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 그만해야겠다, 혹은 그들이 이 투자를 진행하고자 한 부채로 인한 이자 보상 비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 전까지 저는 반도체에 대한 뷰는 롱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업황 분석에 따른 뷰이고, 기술적 분석 결과 추세가 심하게 꺾인다든가, 추세가 꺾인 다음에 올라오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끼리 매수세가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경계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좀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기업과 이 섹터를 살까 말까는 업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투자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은 기술적 분석, 수급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뉴스,
삼성전자 지금 팔면 안 된다. 뭐 반도체 사이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뉴스 나오면 꼭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거나 그 다음에 뭐 JP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IB들이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내놓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리포트에 매도하는 그런 글로벌 IB들의 매매 행태가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행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 나왔죠. 뭐 삼성전자도 2026년 뭐 영업이익 200조 넘어갈 거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서 뭐 130조 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뭐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추이를 봐야 되고 그 추이에 앞서서 주가는 6개월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SKX가 영업이익이 35% 넘게 나왔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사실 5에서 6%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10% 넘게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HBM3가 잘 팔리고 있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액침 냉각이랑 신세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1개월 매매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28조 정도, 최근 1개월 동안 28조 정도 매도가 됐어요.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아, 최근 한 달 동안 2조 8천억 정도네요. 2조 8,500억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도 한 29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그 두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받아준 모습이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래서 언제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저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면서 세론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 나온 다음에 기관은 다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뭐 연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국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위해서 이제 달러를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가 찍히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매도 한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점진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2.4, 현재 퍼가 28.04, 12개월 선행퍼가 9.27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11개월 선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은 저평가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뭐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증권 개통 컨센서스가 20조 정도 됐었는데 20조를 살짝 상회한 모습, 그러면서 2분기에 이어서 정말 두 개 분기 만에 정말 엄청난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자본 이익률도 굉장히 좀 개선된 모습이죠. 8%, 5%. 근데 이번에 A13가 판매가 되면서 12%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8%, 6%에서 14%까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 10.8%. 물론 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반도체 섹터 어떻게 제조업이라고 하냐? 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를 기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를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익률이 10%, 한 7% 넘게 7%가 넘어간 수준부터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동시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이 드물더라고요. 디커플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SK하이닉스를 밀리다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반격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가 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수급도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SKS 같은 경우는 아마 1월달 말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SKS까지 동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요.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SKS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SKS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하는데 뭐하러 벌써 매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 듯이 기관과 외국이 조금 한 발짝 먼저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삼성전자에 밀려서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녹화를 해드렸지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려고 삼성전자 SKS 사신 분도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이 삼성전자 SKS 사가지고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이상 보유했을 때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운이 나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업로드한 오늘이 삼성전자 SKS가 고점이 되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삼성전자랑 SKS가 평가 손실이 10%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홀딩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SK스가 마이너스 10% 넘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도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5% 넘어갈 때는 그냥 맥없이 손절하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해지하거나 다른 종목들로 수익 내면서 해지하면서 삼성전자 SK스가 정말 끝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둘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액침 냉각을 볼 건데 액침 냉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사실은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어가면은 알고리즘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준비했는데 이야기는 뭐 안 할 수는 없고 벌써 녹화가 1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HBM 정말 안전하고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 접근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말씀드릴 신세계도 짧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가 좋아요. 일단 이것도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액침 냉각에 대해서 검색을 했고 그때가 CS2026에서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하고 그 CS2026에서 블랙엘의 차세대 GPU인 루빈을 공개를 하면서 젠스랑 CEO가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기대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젠시랑 CEO가 루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차세대 GPU가 나왔을 때 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걱정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액침 냉각 우리가 뭐 순냉식도 있고 공냉식 이렇게 냉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세대 냉각 기술로 판단되고 있는 액침 냉각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젠슨왕 CEO가 정확히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액침 냉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저온에 대한 액침 냉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45도씨가량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냉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차세대 GPU나 차세대 메모리가 나왔을 때는 발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액침 냉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젠스랑 CU가 별도의 칠러 없이도 45도가량의 온수만으로도 냉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액침 냉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확실하게 액침 냉각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뭐 칠러라든가 아니면 챔버라든가 이런 장비를 만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HBM3나 HBM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을 잡아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낙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냉각에서 가장 대장가 종목이라고 했을 때 LG전자죠. LG전자는 실제로 냉각에 대한 기술력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게 GST죠. 그래서 GST가 그 CS2016에서 젠상 CEO가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급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부속을 안 보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뭐 GST, 뭐 유니셈, 뭐 테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매출가,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을 보면은 점진적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정말 10년 가까이 주식장에 있으면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안전합니다.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실적이 뭐 100%, 200%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이 종목이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100%, 200% 상승할지 확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발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20% 개선되는 종목들만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니셈도 괜찮죠.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GST는 유니셈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유니셈이 GST보다 변동성이 좀 강한 상황이죠. 근데 재무제표는 GST가 조금 더 낫네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벌써 녹화를 15분 했는데,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아예 그 바깥으로 쫓겨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세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가 되면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이 우리가 이제 털옷들 투톤 옷을 이제 동계용 옷을 팔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잘 나오는 추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매매할 때는 이런 걸 투자 인사이트로 많이 써요. 계절적 요인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랑 중국 간에 뭐 문화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교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내 총수분들한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유통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고속터미널 부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 호실적에다가 고속터미널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적 분석이랑 기적 분석을 이제 기본적 분석이랑 기적 분석을 해보면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반도체랑 삼성전자, SKS가 당연히 탑픽이겠지만 전 액침냉각보다는 신세계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워낙 저 PBR이고 우리 이 정도 실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주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PBR이 0.59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최고수급 동향 보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과 외국인 밀어내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망하다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지름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오는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QR코드를 못 찍겠다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퍼플이 손 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남겨주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